자,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자, 얘들아, 2차 방정식 활용할 차례인데 활용하기 전에 쌤이 하나 더 알려줄 게 있어요. 얘들아, 저희 몇 페이지 펴서 한번 볼 거냐면 저희 저번 시간에 근해 공식이란 걸 배웠다, 그쵸? 112쪽에서 근해 공식이란 걸 배웠잖아. 112쪽 한 번만 더 펴볼까? 근해 공식. 얘들아, 근데 이 근해 공식 중에서 짝수 근해 공식이란 게 있어요. 짝수 근해 공식. 이름이 짝수 근해 공식이에요. 얘들아, 약간 어떤 뉘앙스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근해 공식 배웠다, 그쵸? 근해 공식만 알면 모든 2차 방정식 문제를 다 풀 수 있기는 해. 아니다, 근데 당연히 하나만. 근해 공식 쓰기 전에 무슨 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가 된다면 인수분해 먼저 해주는 게 맞긴 하고. 근데 얘들아, 이렇게 써놨던 건 뭐냐면 근해 공식만으로도 모든 문제는 다 풀 수 있으나 짝수 근해 공식이란 걸 알면 특수한 상황에서 계산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약간 근해 공식은 만능인 느낌이고 짝수 근해 공식은 이런 상황에서 좀 더 빨라진다. 그럼 짝수 근해 공식은 뉘앙스상에는 항상 쓸 수 있을까 없을까? 항상 쓸 수는 없어요. 좀 특별한 상황에서만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특별한 상황에서만. 그럼 그 특별한 상황이 뭔가요? 일단 소개 먼저 할게요. 이것도 공식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소개 한 번만 하자. a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는 0과 같은 2차 방정식에서 쓰는 거고, 어떤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얘들아, 여기 x 개수 있죠? x 개수. 얘들아, 이 친구가 2 곱하기 정수꼴일 때 쓸 수 있습니다. 쌤이 2b라고 쓴 게 뭔 느낌을 얘기하고 싶었냐면 2 곱하기 어떤 숫자 느낌으로 써져 있으면 짝수근해 공식을 쓸 수가 있다. 네, 그리고 쌤이 b라고 안 하고 그냥 구분을 위해서 b'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2b'이라고 한번 써볼게. 일단 들어봐봐. 얘들아, 일단 공식이 너무 복잡하니까 결론 먼저 지르고 연습 좀만 하고 유도는 그 다음에 얘기를 좀 해볼게. 일단 쓰는 법 좀 알고. 이러면 x는 얘들아, 원래 근해 공식은 분모가 몇 a였어요? 2a였죠. 얘는 a예요. 신기하죠? 그 다음 얘들아, 여기는 원래 마이너스 그거 b였는데 얘들아, 여기에 마이너스 b'이라 쓰고 뿔마 루트 화내지 말아봐. b'의 제곱에서 그냥 ac만 빼자가 짝수근해 공식입니다. 필수예요. 아는 게 맞아요. 무조건 아는 게 맞고요. 알아야 고등학교 가서 계산이 확실히 좀 편해져. 그냥 무조건 아는 게 맞아요. 선택이 아니라 필수. 근데 당연히 그건 개소리가 쉽잖아요. 지금 연습 좀만 해보자. 자, 봐봐. 쌤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x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플러스 3은 0이다. 이런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얘들아, 일단 뭔 생각을 해야 되냐면 짝수 근해 공식을 쓸 수 있다 없다 인정을 좀 해야 돼. 여기 한번 봐볼래? 여기? 역시 얘는 2 곱하기 정수 구조가 맞는 게 얘 2 곱하기 무슨 너스 1이에요? 마이너스 1이죠. 얘들아,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들아, 사고 과정을 알려줄게. 공식은 이건데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여기 x 앞에 붙어있는 게 2 곱하기 뭐식이네? 그렇지. 2 곱하기 무언가라는 생각이 들면 여기 있는 숫자를 2로 나눈 거, 그걸 b'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들아, 여기 있는 숫자를 2로 나눈 건 혹시 마이너스 2를 2로 나눈 건 무슨 너스 1이야?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b'을 무슨 너스 1이라 생각을 하나? 마이너스 1로 생각을 하고, 얘들아, 이 문제는 그러면 얘들아, a는 x제곱의 개수니까 당연히 얼마일 거야? 1이겠죠. b'을 얼마라 생각하자? 마이너스 1이라 생각하고 c 상수항을 얼마라 생각하자? 3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공식 꽂으시면 되거든요. 그럼 얘들아, x는
a분의 A니까 분모에 몇 들어가고? 1 들어가고 여기가 마이너스 b 프라임 자리잖아요. 그럼 얘가 b 프라임에다 마이너스 취하면 얼마 될 거야? 1이 될 거고 뿔마 루트 얘들아 이거 제곱하면 얼마 나올까요? 1 나오겠죠? 근데 쌤이 문제 만들다 보니까 숫자가 좀 안 예뻐졌는데 사실 여기 루트 안에 마이너스 들어가는 거 지금 나오면 안 되거든? 그런데 일단 그냥 쓰자. 쌤이 지금 쓰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x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값은 없어요 얘들아. 실제 값은 없어. 실제 값은 없어. 거기 있는 걸로 하나 하자. 하나만 더 연습할게요. 그리고 좀 시켜볼게.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는 0이라는 아이가 있다 칩시다. 그럼 얘들아 얘 몇 곱하기 정수꼴이야? 2 곱하기 정수, 2 곱하기 무한과 꼴이잖아. 그럼 얘들아 생각을 어떻게 하라고? 얘를 몇으로 나눠? 2로 나누면 얼마가 될까? 2가 될 거고 그걸 B'이라고 생각을 하자 이거야 공식에서. 그럼 얘들아 이 문제는 A는 얼마일까요? 1일 거고 C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4일 테니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에 제곱하면 얼마? 4 마이너스 A C 정도라고 써주면 분모 1은 안 쓸게요. 얘가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4 플러스 4죠? 그럼 8일 테니까 8은 몇 루트 2라고 쓸 수도 있고 2루트 2라고 쓸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로 쓰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만 연습시켜 볼게요. 뭐 지금 연습해 볼 거냐면 요거 한 번만 해봅시다. x제곱 더하기 6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는 0. 이거 짝수근의 공식 적용 한 번만 직접 해볼까? 직접 트라이 한번 해보자. 천천히 하는 거. 있다고 말해. 좀 빨리빨리 해야 돼가지고 어쩔 수 없어. 적용 한 번만 해볼까요? 당연히 그냥 되는 공식 써도 되는데 사실 여기서 이제 의도하는 건 뭐냐면 얘들아 여기도 혹시 x 개수가 2 곱하기 3이잖아요. 그쵸? 2 곱하기 무한가 보죠. 짝수 구조니까 얘를 몇으로 나누자? 2로 나누자. 얘를 2로 나누면 얼마가 될 거고 3이 될 거고 그걸 무슨 프라임이라 생각을 하자? B 프라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럼 혹시 A는 얼마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1이라고 보는 게 맞을 거고 상수항 C는 무슨 너스 4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마이너스 4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짝수근의 공식 쳐보자. A분의 그러니까 분모에는 얼마 넣자? 1 넣자.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는 무슨 너스 B 프라임 자리니까? 마이너스 B 프라임 자리니까 마이너스 3 정도라 쓰고 뿔마 루트 B 프라임을 제곱하면 혹시 얼마 나올까요? 9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AC 얘들아 근데 1이랑 마이너스 4를 곱한 걸 이제 여기다 이렇게 예쁘게 써주자 이거예요. 그럼 혹시 이 친구 같은 경우 분모는 필요 없고요. 마이너스 3 뿔마 루트 9 플러스 4니까 무슨 3이 될 거야? 13이 될 거고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숫자가 정답이 될 거야. 지금은 잘 안 와닿겠지만 얘들아 이게 숫자가 복잡해지면 꽤 계산이 많이 유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는 게 맞지 않나.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근의 공식은 무적이야. 다 쓸 수 있는데 짝수근의 공식은 요 x 앞에 있는 것이 2 곱하기 정수구조일 때 뭐 마이너스여도 상관은 없어요. 2 곱하기 정수구조일 때만 쓸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좀 궁금하게 얘들아 근데 왜 짝수근의 공식이 저렇게 생기는지? 살짝 궁금하지 않아? 살짝 궁금하구나. 6대 쌤이 증명해줄게. 얘들아 근데 어려워요? 내가 이거 할 땐 좀 졸아도 뭐라 안 할게. 미리 깔게. 얘들아 근데 욕심 있는 친구들은 잘 한번 들어봐봐. 얘들아 근데 솔직히 내가 이거 할 땐 졸아도 뭐라 안 할게요. 다 미지수 뽑고 증명해볼게. 알겠죠? 얘들아 그냥 들어봐봐.
이거 그러니까 여기는 자도 뭘 안 할 거야. 짝수근의 공식은 그냥 좀 버거울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만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건 아닌데, 근데 혹시 궁금해하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안 하고 넘어가면 이제 또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 나라는 상위권반인데 그 중요한 건 다 해봐야지. 그치? 해보자. 파이팅! 하자. 됐다. a 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뭐 이렇게 뚜시하고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야, 근데 여기서 쌤이 근의 공식을 쓴다면 근의 공식 불러볼까? 2a죠, 분모가. 근데 얘가 a라고 안 읽고 헷갈리니까 쌤이 이렇게 읽어볼게. 2차항의 개수라고 쓸게요. 왜냐면 그게 a니까요. 여기. 야, 여기도 이름 불러줄게. 마이너스 몇 차항의 개수? b니까 1차항의 개수야. 뿔마 루트 힘들어. 몇 차항 개수의 제곱? 1차 개수의 제곱 마이너스 몇 배? 4배 2차 개수 곱하기 무슨 수? 상수라고 읽을 수 있겠죠. 이게 이제 2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 제곱 빼기 4ac의 이름이잖아요. 그쵸? 이렇게 이름을 읽어줄 수 있다면 봐봐. 쌤이 2차 방정식을 이렇게 줘볼게. 방금 말했듯이 2배의 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어떤 새로운 2차 방정식이 있어. 그럼 여기서도 얘들아, 우리 아직 짝수근의 공식은 모른다 하자. 모른다 가정을 하자. 규현아, 여기서도 뭐의 공식 꽂아볼 수 있을까? 당연히 그냥 근의 공식 꽂아볼게요. 그냥 근의 공식, 아직 짝수근의 공식을 모른다 생각하고 그냥 근의 공식을 꽂아보면, 가자 얘들아, 분모는 2배의 2차항 개수죠. 알겠까? a죠. 여기 마이너스 1차항 개수 쓸게요. 1차항 개수는 몇 b'이냐? 2b'이죠. 끌마 루트 1차항 개수 제곱하겠습니다. 2b'을 제곱해야 돼요. 2b'을 제곱하면 4b'의 제곱이 되겠죠. 4b'의 제곱이 될 거야. 여기까지 괜찮을까? 마이너스 몇 배? 4배. 2차항 개수는 얼마? a죠. 1차항 개수 얼마? c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거야. 얘들아, 근데 여기를 유심히 보면, 얘들아 이제 여기를 유심히 한번 봐봐요. 여기를 몇으로 묶일까요? 4로 묶이겠죠.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할 생각이 루트 이 부분이 4로 묶으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요 정도로 쓸 수 있겠다. 야, 근데 그럼 잘 생각해봐. 얘들아, 우리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랑 얘는 같다고 봐도 괜찮거든요. 루트는 분배해줘도 돼요. 이렇게 루트 분배해줘도 돼. 나 그러면 어쨌거나 여기서 4랑 이 쓰레기가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럼 루트를 이 4랑 이 쓰레기에다가 무슨 배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 분배해주는 건 수학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루트를 분배해줍시다. 그럼 얘가 루트 4 루트 쓰레기가 되겠죠. 너무 복잡하니까. 그러니까 루트 4가 어차피 얼마야? 2죠. 그래서 얘가 2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근의 공식이 어떻게 바뀔 거냐면 2a분의 우와 마이너스 2 b' 뿔마 2배 루트 무슨 프라임 제곱? b' 제곱 마이너스 ac가 되겠죠. 이렇게. 얘들아, 근데 이렇게 되면 유레카 몇으로 다 지워질까요? 2로 지워져서 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고 쓸 수 있게 됩니다. 이게 쌤이 아까 제시한 짝수 근의 공식의 구조죠. 그렇죠? 그래서 충분히 유도할 수 있어요. 그냥 근의 공식 이용하면. 여기. 근데 뭐 이 과정 자체는 뭐 그냥 참고만 하시고 결과는 꼭 아셔야 돼. 결과는 계산 줄이는데 분명 도움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요. 그래서 쌤이 왜 짝수 근의 공식 이제야 하냐면, 당연히 얘들아, 그냥 근의 공식을 쓸 줄 아는 사람이 특수한 상황에서 시간을 줄이려고 쓰는 게 짝수 근의 공식이라 했지? 그냥 근의 공식 연습하고 이제 앞으로는 x 개수가 짝수면 짝수 근의 공식 써볼까? 로 해봅시다. 알겠? 오케이. 얘들아, 활용하러 가자. 116쪽 갑시다. 116쪽. 와, 얘들아 조금 어려워요. 파이팅. 알아야 될 게 더 생긴다.
알아야 돼. 이제부터는 알아야 돼. 이제부터는 증명 끝. 근데 그런 건 오히려 쉬워요. 그런 활용은 오히려 진짜 별거 없어요. 여기 활용은 뭐가 좋냐면 거속시랑 농도 같은 느낌이 별로 안 나와요. 그런 느낌이 별로 안 나와서 뭐 그냥 약간 그런 전형적인 활용 있잖아요. 얘들아 뭐 이제 뭐 영희가 카드 게임을 하는데 두 숫자를 뽑았는데 뭐 이제 10의 자리 숫자 뭐 약간 이런 활용이 나오는 거지 거속시나 농도가 줄을 이루진 않아. 그래서 할만해요 활용. 근데 얘들아 일단 그 전에 알아야 될 게 좀 있어. 얘들아 일단 이거 먼저 할까? 쌤이 혹시 또 까먹었을까봐 근해 공식은 여기다 써줄게요. 이거 근해 공식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b 그렇지 뿔마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제 이게 근해 공식이고 짝수 근해 공식은 근해 공식 짝수 근해 공식은 이렇게 ax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는 0이라는 여기가 무슨 수인 구조에서 짝수 느낌 물론 마이너스도 괜찮지만 짝수 느낌이라면 얘를 2로 나눠 b'을 이용하여 x는 a분의 마이너스 b' 풀마 루트 b' 제곱 마이너스 ac다. 와우 이게 이제 짝수근해 공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가정치고 문제 풀게요. 얘들아 그냥 근해 공식이든 짝수근해 공식이든 증명 과정을 생각해보면 얘들아 얘도 어차피 뭐의 공식 꽂은 거야 그냥? 근해 공식 꽂은 거야. 대단한 게 절대 아니다. 116쪽 봅시다. 얘들아 근해 개수 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우리 당연히 근해 공식을 꽂아보면 근은 2a분의 뿔마라는 건 얘들아 결국 플러스가 하나 생기고 마이너스가 하나 생기는 거잖아요.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무언가 여긴 참고로 b제곱 빼기 4ac를 귀찮아서 무언가라고 쓴 거야. 당연히 일반적으로 이 두 값은 같겠냐 다르겠냐? 일반적으로 당연히 다르겠죠. 오케이? 그럼 얘들아 일반적으로는 요 안에 있는 값이 다릅니다. 근데 얘들아 그걸 좀 더 디테일하게 따져보자 이거야. 얘들아 봐봐. 여기 안에 들어가는 숫자를 쌤이 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b제곱 빼기 4ac를 뭐라고 한번 해볼게요? 별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얘들아 일반적으로 다른 건 맞는데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만약에 여기 별이 0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별이 0이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0이죠. 루트 0은 그냥 얼마야? 0이지. 그럼 얘들아 별이 0이면 얘 2a분의 마이너스 b고요. 혹시 얘도 뭐가 돼요? 2a분의 마이너스 b가 되지. 얘들아 그러면 별이 0이 되면 두 근이 어때죠? 같아져죠. 같아져는 뭐야? 같아지지. 자, 혹시 이런 걸 무슨 근이라고 부를까요? 우리는 중근이라고 부르죠. 별이 0이면 중근이었습니다. 오케이? 얘들아 루트 안에 음수 들어가면 될까 안 될까? 그런 건 정의하지 않는다 했어요. 루트 음수라는 값은 없어요. 루트 음수는 없어요. 별이 음수야. 그럼 얘들아 애초에 이런 값이 있다 없다? 없다. 근이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 근데 당연히 별이 0인 거 있고 음수인 거 있으면 나머지는 별이 양수인 거 있겠지. 보통 이렇게 일반적인 경우에 별이 양수면 당연히 근이 몇 개 나오는 느낌일까? 두 개겠죠? 마이너스 b 플러스 뭔가 마이너스 뭔가니까 근이 두 개가 나온다. 이걸 이제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말할 거예요.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고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 근의 개수는 요 별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고 이 별이란 건 대단한 게 아니라 루트 안에 있는 값이잖아? 그럼 얘들아 결국 이 별은 미나야 b제곱 마이너스 몇 ac? 4ac. 이걸 가지고 얘가 이제 0보다 크냐 0이냐 작냐 가지고 두근이냐 중근이냐 근이 없냐를 판단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 페이지를 배우고 나서 너네 머릿속에 남아야 하는 건 무엇이냐면 근을 직접 구하는 문제면 이러면 당연히 근의 공식을 써보는 게 맞고요. 아니면 그 근의 개수를 묻는 문제 있죠. 뭐 이제 두근이냐, 중근이냐, 없냐를 묻는 문제는 굳이 근의 공식을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고 그냥 무슨 제곱 마이너스 4ac만 b제곱 마이너스 4ac의 부호만 이러면 이제 서로 다른 두근 0이면 무슨 근? 충근 0보다 작으면 없다 라고 말하면 되고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b제곱 빼기 4ac를 판별식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은 몰라도 돼요. 지금은 몰라도 되는데 이 식을 전문 용어로 판별식 D라고 불러요. 몰라도 돼요. b제곱 빼기 4ac를 그냥 무슨 별식이라 부른다? 나중 가면 판별식이라 부르긴 할 거다. 참고만 하자. 얘들아 필수 문제 1번 봅시다. 필수 문제 1번을 싹 하고 봐주시면 다음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 건 골라달래요. 그럼 얘들아 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5는 0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규현아 혹시 얘 근을 직접 구하라는 거야? 아니면 근의 개수만 찾으라는 거야? 근의 개수만 찾으라는 거지. 그럼 얘자 이거 근의 공식 쓰는 게 맞을까? 이거 b제곱 빼기 4ac 쓰는 게 맞을까? b제곱 빼기 4ac 쓰는 게 맞고요. 얘들아 그럼 이러면 a는 1이고 b는 마이너스 3이고 c는 5지. 그러면 b제곱 빼기 4ac 써봅시다. b를 제곱할게요.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얼마가 될까요? 9 정도가 될 거고요. 4배의 a, c를 계산해주면 9 마이너스 20이니까 이거 양수일까 음수일까 얘들아? 음수니까 얘는 근이 있다 없다? 없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렇게? 나머지 것들 해도 돼. 힌트만 줄게요. 미음 같은 경우는 미음 같은 경우는 아직 전개가 돼 있어 안 돼 있어? 안 돼 있으니까 이거는 전개를 해보셔야 돼. 능력 구조 만드셔야 돼. 2차 방정식의 기본은 능력 만드는 거야. 능력 만드셔야 되고요. 비음은 딱 봐도 분수 있는 거 이제 좀 꼴보기 좋아요 싫어요? 꼴보기 싫죠. 그렇죠. 그러면 얘들아 분수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의 무슨 이 정도는 12 정도는 곱하고 하는 게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은 해요. 찾아봐. 시작. 돌아다니면서 도와줄게요. 그렇지? 어떻게? 이렇게. 판단은 근의 공식을 쓰는 게 아니라 요거의 부호로 판단을 한번 해보자 했잖아요. 그럼 이 문제에서 A는 혹시 얼마라고 보는 게 맞을까? X제곱이니까. 그렇지. B는 혹시 무슨 맛을 판단하는 게 맞을까? 그렇지. C는 얼마라고 보는 게 맞을까? 그럼 우리가 쓰자는 거 혹시 무슨 제곱 빼기 4ac를 볼까? 빼기 4ac를 볼까? 그러면 요걸 제곱해볼까? 이거 제곱하면 혹시 얼마가 될까? 그 다음에 4배 AC 해주면 4랑 얘랑 얘 곱하면 몇씩 될까? 그럼 혹시 얘는 양수일 것 같아? 음수일 것 같아? 음수면 우리 이 친구가 음수면 근이 있다고 본다? 근이 없다고 본다? 근이 없다고 볼 겁니다. 그래서 얘는 우리 답이 될 수 없어요. 요런 건 혹시 어떨지 한번 생각해볼게요. 오늘 열심히 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볼게요. 머리는 좀 그래. 일단 해. 일단 하고.
숙제 방법이 예상될 것 비읍이라 쓴 거야? 이음이라 쓴 거야? 근데 뭔가 숙제 여기까지 내주신 것 같아요. 혹시 간판하면서 난 모르는데 대답 안 할까? 고마워. 지금 잘 웃어. 잘 유튜브 들어갈 때 하자. 하네. 전개를 해봐야 돼. 뭔 소리야? 줄래? 나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얘들아, 디귿 리을 미음이에요. 디귿 리을 미음이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야? 근을 직접 구하라는 앞의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뭐의 공식을 써서? 근의 공식을 써서 문제를 풀자. 근데 우리 이 근의 공식을 생각하면 유도할 수 있는 것이, 근의 개수를 구하고 싶다면 그냥 근의 공식 쓰지 말고 근의 공식의 루트 안에 있는 요 b제곱 빼기 몇 ac를 4ac의 부호만 생각한다면 충분히 우리 근을 어떻게 갔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것 같아. 그쵸? 그럼 이거 하나만 하자. 그래서 우리 짝수근의 공식을 쓸 수 있다면 서연아, 짝수근의 공식은 이거였죠.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우리 그냥 근의 공식에서 요런 결과가 나왔던 이유는 요 루트 안의 값이 0보다 크냐 0이냐 0보다 작냐 때문이었잖아. 그럼 짝수 근의 공식에서도 똑같은 논리를 펼칠 수 있을까 없을까? 무조건 있죠. 짝수 근의 공식을 쓸 수 있다면 저 b제곱 빼기 4ac가 아니라 b'제곱 마이너스 ac의 부호를 가지고도 근을 판단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논리가 똑같기 때문이에요. 논리가 완전 똑같기 때문이야. 얘들아, 그러면 이제 쌤이 필수 문제 2번 풀기 전에 예시 하나만 드릴게요. 이제 이런 걸 풀어볼게요.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k는 0이 두 근을 가지려면, 중근을 가지려면, 근이 없으려면 어때야 될까를 한번 풀어볼게요. 오케이? 예, 그럼 물론 그냥 b제곱 빼기 4ac 해봐도 된다 안 된다? 되지만 혹시 이거 무슨 수? 느낌? 짝수 느낌이죠. 그럼 짝수 근의 공식을 쓴다는 느낌으로 a를 1이라 생각하고 b'을 얼마나 생각해보자? c를 얼마나 생각해보자?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지. 두 근을 가지려면 얘들아 b'을 무슨 곱하고? 제곱하고 마이너스 a, c를 한 게 0보다 어때야 된다? 커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거야. 그럼 얘들아, 우리 이 친구 계산하면 2를 제곱하니까 얼마? 4 마이너스 k가 0보다 크면 될 거고요. 이항해주면 k는 몇보다? 4보다 작으면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의 답을 말할 수 있을 거야. 얘도 마찬가지야. 중근을 가지려면 요 b'을 제곱하고 a, c를 해준 게 얼마여야 될까? 0이어야겠죠. 기가 막히게. 따라서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4 마이너스 k가 얼마다? 0이다니까 그냥 k가 얼마면 될까요? 4면 되겠죠? 그쵸? 네, 그럼 뭔가 얘 느낌적으로 이면 부등호만 이렇게 해주면 되지 않을까? 그죠? 물론 해보긴 해야겠지만 느낌적인 느낌으로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짝수 근의 공식 써도 됩니다. 이런 판별할 때도. 알겠죠? 이런 걸 이제 근의 판별 주제라고 불러요. 근의 판별. 필수 문제 2번 있거든요. 필수 문제 2번. 필수 문제 그냥 2번. x제곱 빼기 3x 더하기 2k는 0이라 주어져 있는 필수 문제 2번 있거든요. 그거 지금 한번 판별해보자. 근데 얘는 짝수 쓸 수 있을까 없을까? 얘는 짝수 못 써요. 그걸 생각해서 필수 문제 2번은 그냥 판별로 한번 해봅시다. 그냥 b제곱 빼기 4ac. 그렇지. 그냥 k의 범위 구하는 거니까 k에 대해서도 한번 표현해 줄까? 8k를 꼭 나눠서. 1분의 9. 이거 뭔가 숫자가 회색 이상한데 혹시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를 것 같아?
요거 제곱하면 얼마나? 아 아니야 저건 다른 문제야. 저건 내가 만든 문제고 이거 이제 네가 써야 되는 문제야. 좋았지? 맞아. 이게 그러면 네. 서로 다른 두 근이 나오려면 얘가 혹시 0보다 어때야 될까? 서로 돼요. 그런 K의 범위를 구하는 거잖아, 좋아요. 그럼 이거 이항해주면 이렇게 되겠다. 그럼 K를 구하는 거니까 양변을 몇으로 한번 나눠주자? 8로 한번 나눠줄까? K의 범위 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그럼 8로 나눠주면 K는 몇 분의 9보다? 이게 답이야. 왜 이거냐면 좋아. 자 그래서 이거 유도해 줄게요. 우리 근의 공식을 쓰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빼기 4ac랑 너무 기니까 쌤이 잠깐 여기 네모라고 한번 해볼게. 그리고 무슨 마스 네모가 하나 나올 거야? 근의 공식 쓰면? 마이너스 네모가 이렇게 나오겠지. 또 우리 생각해보자. 여기 네모가 0이면 어떨까? 얘 0이죠. 얘도 0이지. 좋아. 그럼 두 근이 완벽하게 어때서? 같아지지. 우린 그런 걸 무슨 근이라고 불러요? 두 근이 같은 걸? 이런 이제 중근이 되는 거야. 좋아. 근데 만약에 이 네모가 음수야? 루트 음수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아. 루트 이런 값은 없는 값이에요. 그러면 이런 값들이 존재하는 값이 된다, 존재하지 않는 값이 된다? 존재하지 않는 값이 돼서 이런 근이 없다고 표현을 합니다. 좋아요. 근데 만약에 네모가 그냥 일반적으로 0보다 크다 하자.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네모라. 마이너스 루트 네모라는 근이 몇 개 나올 거야? 2개 나올 거야. 네모가 양수라 해볼게. 도야 만약에 네모가 양수인 뭐 한 3이라 해보자. 그럼 도야 이거 근이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3이 되겠죠. 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3이 되겠지. 그럼 뭐 얘는 나는 복잡한 값이지만 존재하는 값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러면 근이 몇 개 나온다고 본다? 2개라고 본다. 일반적인 상황 보통에서는. 그래서 이걸 좀 근데 네모가 무슨 제곱 빼기 4이시니까 b제곱 빼기 4이시니까 그렇지. 이러면 두근 0이면 중근 음수면 없다라고 읽어주는 게 어떨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의 공식 쓰지 말고 b제곱 빼기 4ac에 부호만 본다면 근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할 수 있을 거야. 우리는 근의 공식을 생각한다면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 주제입니다. 그런 주제입니다. 요 A는 1이겠지. B는 C는 됐죠? 그러면 한글점 해보자. B 제곱하자. 9 마이너스 4배의 러너에 주는 마이너스 몇 K일까? 4배의 4A시니까 8K라고 생각해볼게. 짝수 쓰는 거 아니니까. 근데 우리 얘가 0보다 어때야 서로 다른 두 근이냐? 커야 두 근이면 K에 대해 정리해주면 8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그냥 답이에요. 첫 번째가. 두 번째다 보니까 얘가 얼마일 때? 0일 때. 한글씩 0일 때. 근이 없으려면 이게 이제 0보다 어떨 때? 작을 때 써주면 돼. 그럼 써볼까 지금? 되게 비슷하게 나올 거예요. 숫자는. 자, 그래서 근의 판별은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괄호 1번은 뭐 K가 8분의 9보다 작다. 괄호 2번은 K가 딱 8분의 9다. 괄호 3번은 K가 8분의 9보다 크다. 정도로 써준다면 우리는 이제 근의 공식을 직접 다 쓰지 않고 근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알아볼 수 있었을 거야. 여기? 그래서 얘들아 다시 한번 요약할게요. 근의 개수 구할 때는 굳이 근의 공식 쓰지 맙시다. 그냥 근의 공식에서 2a분의 마이너스 b 뿔마 루트 안에 있는 루트 안에 있는 b제곱 빼기 4ac만 보고 걔가 만약에 0이면 두 근이 똑같아질 수밖에 없지. 그게 음수면 루트 음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근이 없는 거지. 마지막으로 이제 0도 아니고 음수도 아닌 나머지 값 양수면
그냥 두 값이 나름 있을 테니까 서로 다른 두 근이겠지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117쪽 117 봅시다. 117 얘들아 우리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이런 얘기 한번 해볼게요.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주어지고 그걸로 식을 세울 때 네, 여기 거기 뭐 하는 건지만 써놓자. 117쪽은 볼펜으로 이거 하는 거 써놓자.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주어진 다음에 식을 어떻게 세울까를 탐구해보는 파트예요. 근을 주면 식을 우린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를 판단하는 주제이고 쉬워요. 제가 생각했을 때 낯설지만 별건 없다. 예를 들어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2와 3을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워봐라.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그러면 우리 2차 방정식이니까 아무래도 는 얼마 구조로 세울 수 있을 거야? 는 0꼴로 세울 수 있어야 한다. 2차 방정식이니까. 예, 근데 우리 여기 2차 방정식을 세울 건데 2차식을 쓸 건데 몇이랑 몇을 근으로 한대요? 2랑 3을 근으로 한다고 되어 있죠. 얘들아 그러면 우리는 이 2차식을 어떻게 세워야 되냐면 그래서 여기다가 2를 대입했을 때 0이 나와야 되는 거고 몇을 대입했을 때도 0이 나와야 되는 거야? 3을 대입했을 때도 0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 2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x 대신 2 넣었을 때 0 나오고 3 넣었을 때 0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근데 그러려면 2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려면 얘들아 반드시 이렇게 x 빼기 얼마를? 2를 인수로 가져야 2 대입했을 때 0이 나오겠지. 3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려면 여기 그 다음은 x 빼기 얼마여야 되지 않을까? 3이어야 되지 않을까? 이래야 2 대입해도 무조건 0 나오고 3 대입해도 0 나오는 거잖아. 여기 대입해서 0 나와야 된다는 근거로 이렇게 식을 세울 수 있습니다가 이 페이지에서 하고 싶은 유일한 내용이에요. 오케이? 연습 몇 개만 더 할게요. 두 번째 연습. 이번에는 x제곱의 개수가 2야. 그 다음에 두 근은 5와 마이너스 1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얘들아 여전히 2차 방정식이니까 는 얼마라고 쓰자? 0이라 쓰자. 그리고 얘들아 5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려면 반드시 x 무슨 넣었어 5를? 마이너스 5를 이렇게 묶여야죠. 그 다음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0이 나오려면 여기에 x 플러스 1이어야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얘 때문에 0이 나오겠지? 이렇게? 근데 얘들아 x제곱의 개수가 얼마여야 되는데? 2. 그럼 여기 맨 앞에다가 몇 하나만 곱해주면 되지 않을까? 2 하나만 곱해주면 전개됐을 때 2x제곱으로 시작하지 않을까? 오케이? 마지막 확장. 이번에는 두 근이 알파와 베타인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절대 대단한 게 아니에요. 2차 방정식이니까 능력 구조로 만들자. 얘들아 알파 대입했을 때 0 되려면 x 무슨 넣었어 알파를? 마이너스 알파가 있어야 알파 넣었을 때 0이 되겠죠? 그쵸? 이걸 알파라고 읽어요 참고로. 약간 어떻게 쓰면 좋냐면 약간 A랑 비슷한데 이렇게 물고기 느낌으로 쓰면 좋아요. 알파. 베타는 약간 대문자 B랑 비슷한데 이렇게 꽁다리 좀 늘려서 이런 식으로 쓰면 좀 깐진하게 쓸 수 있어요. 고대 그리스 문자예요. 근데 책에는 보통 많이 이렇게 씁니다. 그냥 여기는 x 빼기 뭐라고? 왜라 라고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 인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이거 혹시 x제곱 개수 얼마래? 써져 있어? 안 써졌어? 안 써졌지? 그러면 x제곱 개수는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몰라요? 모르지 아직. 왜냐면 얘들아 이렇게만 써도 알파 넣어도 0 되고 베타 넣어도 0 나오는 거 맞잖아? 근데 얘들아 그럼 여기 x제곱의 개수가 1이란 말은 없죠? 그럼 모르잖아. 모르면 무슨 지수 넣는 게 맞지 않나? 이 지수 얘들아 그래서 여기 볼 때 뭐 좋아하니? 무슨 알파벳? 근데 교재에 A라고 써져 있어요. 그러니까 쌤이 여기 A라고 쓸게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완벽해요. 왜냐 x제곱 개수는 모르잖아. x제곱 개수가 얼마든지 간에
어쨌거나 얘는 알파 넣으면 0 나오고 베타 넣으면 0 나오는 거니까 뭐 이 조건 충분히 만족한단 말이죠.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 이번에는 3에서 중근을 갖는다는 표현을 한번 볼게요. 얘들아 중근은 무슨 전 제곱식? 완전 제곱식. 능력이었으고 아무래도 x 3 넣었어. 어쨌거나 일단 3이 근이어야 되잖아. 그럼 x 플러스 3의 제곱이겠냐? 마이너스 3의 제곱이겠냐? 마이너스여야 3 대입했을 때 0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쓰면 되고 마찬가지로 x 제곱 계수는 나와 있다 안 나와 있다? 안 나와 있으니까 뭐 네 좋아하는 미지수 쓰시면 됩니다. a라고 써볼게요. 그냥 이런 식으로 쓰면 되지 않을까? 입니다. 별거 없지 얘들아. 그냥 대입해서 0 된다 생각해서 식을 만들어줄 수가 있다. 대입해서 0 된다 생각해서. 얘들아 밑에 필수 문제 3번에 1, 2, 3 3개 있거든요. 다 해보세요. 시작. 필수 문제 3번에 괄호 1, 괄호 2, 괄호 3 모두 해보도록 합시다. 중간에 숙제 좀 많겠다. 어떡하지? 미안해. 안 해주시는데. 할 수 있어. 지금 달려야 돼. 지금 이제 방학 김에 하고 좀 이제 쉬면서 한 달 동안 나를 위한 여행 같은 거 떠나서 공부 다 던져버려야지. 이제 이런 애들이 사실 오산엔 많더라고요. 근데 오산엔 좀 방학 동안 쉬고 오겠다는 애들도 많고 한데 근데 그런 거 보면 진짜 애들은 그렇다 쳐도 근데 진짜 너무 답답해요 사실. 근데 그래놓고 고등학교 가서 성적 안 나오면 그럴 것 같다는 게 뻔히 보이는데 너무 눈앞의 선택만을 하는 게 아닌가. 조삼모사라는 속담 아니에요? 조삼모사라는 사자죠. 그치 얘들아. 어차피 지금 덜 힘들게 대충 하면 무조건 내년이나 내후년에 개고생하거든요 진짜로. 근데 이제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꼭 공부를 잘해야만 하는 거 아니니까. 일단 저는 수학만 얘기하는 거예요. 수학만. 왜냐면 얘들아 사실 방학 때 사회랑 과학이랑 역사를 공부를 해야 될까? 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전 개인적으로. 왜냐면 난 안 했었어. 난 안 했어. 저는 한 과학은 한 중3 때는 좀 했었는데 한 중3 때까지 목표가 수학이랑 영어 고등과정 다 끝내놓기. 영수 프로젝트. 그래서 과는 또 취향마다 다를 수 있는데 아무튼 그 소리 그만할게 미안해. 좋다. 참고로 전개는 하셔도 되고 안 하셔도 돼요. 전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아마 답지에는 전개된 형태로 써져 있긴 할 텐데 전개 굳이 안 해도 되고. 중근이라네. 3이면 여기다. 그치. 좋다. x 대신에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나와야 되고 몇 넣었을 때도 0 나와야 된다? 5 넣었을 때도 0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0 나오게 5 넣었을 때 0 나오게 세팅을 해줘야 돼. 이렇게 답을 쓰셔야 된다는 거. 이렇게 능력을 주니까 얘들아 그러면 저 밑에 3-2번 하나만 볼게요. 3-2번. 얘들아 그리고 미리 말하자면 2차 방정식부터는 너네가 배우는 게 많을수록 풀이가 다양할 수가 있어요. 얘들아 너네가 이제 배우는 게 좀 계속 많아질 거거든.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아니 2차 방정식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풀이가 정말 다양해요. 쌤이 뭐 최대한 많이 보여줄게. 3-2번은 방금 배운 걸 기준으로 보면 얘들아 어떤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동훈아 두 근이 무슨 노스 5랑 6이라고 써져 있어요 혹시? 마이너스 5랑 6. 그럼 얘가 x 대신에 마이너스 5 넣었을 때 0 나오려면 여기가 x 플러스 얼마여야 될까? 5. 그 다음 x 대신 6 넣었을 때 0 나오려면 여기가 x 마이너스 6이어야겠죠. 근데 이제 여기가 얼마일까는 항상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3-2번에 써진 꼬라지를 보니까 몇 x 제곱으로 시작하고
시작하고 있으니까 2x제곱으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여기가 얼마지 않을까? 2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거 전개해볼까요? a랑 b 구해야 되니까 그럼 얘 2로 묶은 다음에 이거 전개할게요. x의 무슨 곱?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x니까 마이너스 x 그 다음에 얘랑 얘 곱하니까 마이너스 30 정도라고 이렇게 써주고 양변에 이 전개 쳐주면 2x제곱 한 요 정도라고 볼 수 있겠다 그쵸? 네 그럼 우리 아무래도 얘가 a잖아요 그쵸? 그럼 a는 마이너스 2고 b는 마이너스 몇십이지 않을까? 마이너스 60 정도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냥 이 정도로 할 수가 있다. 두 번째 풀이 제시만 할게요. 얘들아, 근이라는 건 결국 무슨 수 대신에 대입해서 참이되는 거야? x 대신. 얘들아 혹시 이거 문제에 2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이라고 주어져 있고 이거의 주근이 마이너스 5랑 6이라 돼 있잖아. 그럼 얘들아 그냥 x 대신에 무슨 넣스 5 넣어도 되지 않을까? 마이너스 5 넣어도 되지 않을까? x 대신에 마이너스 5 넣으면 얘들아 이거 제곱이니까 25고 2 곱하니까 50 마이너스 5a 더하기 b는 0이라고 한번 써준 다음에 이거 x 대신에 몇 넣어도 돼요? 6 넣어도 되죠. 6 넣어주면 6, 6에 36이고 거기다 2 곱하는 거니까 72 더하기 6a 더하기 b는 0이라고 식 만든 다음에 연립방정식 풀어서 a랑 b 구하는 것도 방법이긴 합니다. 근이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대입해도 돼요. 알겠죠? 근데 난 너네가 이거 연습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식 생성하는 거. 어쨌거나 출제 의도는 식 생성 이어가지고 넘어갑시다. 얘들아 이제 근데 사실 할 얘기가 없다? 왜 할 얘기가 없는지 알아? 활용이에요. 활용은 구하는 거 x로 놓고 뭐 적당히 잘해보자 잖아요? 그래. 제일 어려워 보이는 거 3개 같이 봅시다. 얘들아 한 장 넘겨서 필수 문제 6, 7, 8 3개로 바로 갈게요. 얘들아 120쪽 펴봐. 120쪽. 필수 문제 6번, 필수 문제 7번, 필수 문제 8번을 세게 한번 풀어줄게요. 근데 혹시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면 직접 해보세요. 아니 선생님 왜 설명도 안 하고 풀라고 하세요? 얘들아 활용은 설명하기 딱 하나 있어요. 보통 구하라는 것을 무슨 수 정도로 놓고 x 정도로 놓고 식을 잘 세워보자 해요. 그걸 내가 68번에서 식 세우는 걸 한 번씩만 보여줄게. 알겠지? 자, 또 이 활용 공부를 하면 너네도 느끼겠지만 좋은 점 국어 공부까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먹어야 되니까 그치? 수학을 하면서 국어까지 이제 2배의 공부를 할 수 있다. 네? 얘들아 필수 문제 6번을 보니까 일단 귀염둥이 사탕이 몇 개가 있대요? 165개. 되게 많네. 근데 얘들아 이거를 학생들한테 똑띠 나눠주고 싶대요. 모두 똑같이 나눠주고 싶은데 한 학생이 받는 사탕 개수는 한 학생당 사탕 개수. 근데 결국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예요? 학생 수죠. 활용 문제인데 미지수 안 잡으면 범죄해야 되나? 범죄 저지르지 말자. 우리 착하게 살자. 미지수 잡을게요. 보통 너네라면 뭘 미지수로 놓을 것 같아?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혹시 누구셔? 학생 수죠. 그럼 쟤는 그냥 학생 수를 x라 해볼래요. 어때? 예, 근데 한 명 학생이 받는 사탕 개수는 학생 수보다 몇 만큼 적다고 되어 있을까요? 4만큼 적다고 되어 있으니까 한 학생당 사탕을 액마 4개씩 받는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야 그럼 봐봐. 한 명당 액마 4개 받는데 그런 학생이 X명. 그럼 얘들아 한 명당 액마 4개 있는데 그런 학생이 X명. 그럼 이걸 해준 게 총 사탕 개수인 무슨 65개가? 165개가 나오면 되지 않을까? 여기까지 혹시 괜찮을까? 오케이? 그럼 얘들아 여기 그냥 전개치면 X제곱 마이너스 4x 오 숫자 더러운 거 봐. 마이너스 165는 0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우리 여기 생각을 해야 돼. 지금 너희 눈빛이 뭐냐면 이 선생님 설마 그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니 왜냐면 선생님 설마 써도 근해공식치라고 나오고 Hey teacher? fuck you. 얘가 이럴 수가 있는데 말했죠.
2차 방정식 풀이의 기본은 일단 뭐 되면 뭐 해보자. 그치? 인수분해 되면 인수분해 살짝 해보고, 인수분해가 안 되면 비로소 무슨 공식 써야 돼? 근해 공식 쓰는 게 맞아요. 얘들아, 쟤는 인수분해 할 만해요. 그치 얘들아, 곱해서 165가 되는 숫자인데 아무래도 가운데 숫자가 그렇게 크진 않지. 그럼 얘들아, 곱해서 165가 되는 숫자 중에서 그 두 개의 숫자가 조금 차이 많이 나는 거 골라볼까? 비슷한 거 골라볼까? 비슷한 거 골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크로스 했을 때 뭐 조그마한 숫자가 나올 테니. 그럼 165는 뭐 열심히 소인수분해 해보거나 하면 내가 딱 봐도 한 15 정도 생각하면 15 곱하기 무슨 1 정도지 않나? 165는 11 정도지 않나? 이렇게 괜찮을까? 자, 그럼 여기 이제 액도, 이보, 이비오. 어디다가 마이너스 붙여줄까? 아하! 마이너스, 아하! 플러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결국 우리 이 친구는 액마 15, 액불 11이라고 인수분해가 되면서 액드가 15거나 무슨 너스 11이거나 마이너스 11이라고 나올 텐데, 이런 너무 무서운 일이 발생해요. 학생이 마이너스 11명이래. 그럴 수도 있는데, 얘들아, 학생 수가 음수면 좀 무섭잖아요. 귀신도 아니고, 그렇죠? 15명이라고 보는 게 맞겠죠? 학생 수가 음수일 순 없을 테니 답은 15명입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야. 오케이? 오케이. 필수 문제 7번 합시다. 필수 문제 7번. 진짜 별거 없는데 필수 문제 7번은 시험 문제 너무나 많이 나와요. 너무나 많이 나와. 진짜 꽤 많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오고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래, 우리 지금 과학 시간이야, 수학 시간이야? 수학 시간이지. 얘들아, 그럼 이 물로켓을 빵하고 또는 그 원리 같은 걸 이해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수식 잘 만들자는 뜻이거든요. 여기. 그래서 사실 어찌 보면 과학과 수학 누가 더 먼저냐? 누가 더 의미가 있냐? 근데 사실 선생님은 물리가 모든 세상의 근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물리라는 학문은 어떤 학문이냐면 현상을 의미로 불러주는 학문이고, 수학은 이제 그 의미를 계산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렇긴 한데 수학보다는 물리가 먼저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뭐 아무튼 근데 뭐 이해가 왜 나왔지? 난 그래서 뭔 얘기하고 싶었냐면, 얘들아, 읽는 거 알려줄게. 야, 봐봐. 수학 시간이야. 수학 시간. 첫 번째 줄을 읽는다. 레오나. 지면의 수직인 방향으로 초속 몇십오 미터로 쏘아 올리지? 25m로 쏘아 올리지. 이걸 막 우리가 엄청나게 추론하고 있고 그러자는 게 절대 아니라, 그 지면이 있어요. 지면으로부터 높이 있죠, 높이. 지면으로부터 높이를 마이너스 5t제곱 더하기 몇 t를 하세요? 25t를 하세요. 그런가 봐. 높이에요, 내가. 근데 구화 첫 번째 문제 보자. 높이가 제이야. 처음으로 몇십이 되는 순간에 찾아봐라. 30이 되는 순간에 찾아보래. 처음으로 30. 그럼 이거 10 어떻게 쓰면 될까? 서연아, 높이가 몇십이 될 때 찾아보자. 그럼 여기다가 그냥 몇십 넣어보면 되지 않을까? 30 넣어보면 되지 않을까? 너무 민망해서 뭐 할 말이 없어요. 넣으시면 됩니다. 싹 다 왼쪽으로 넘긴 다음에 5로 나눌게요. 그럼 얘들아, 얘 넘어가면 5t제곱이죠. 5로 나누면 그냥 t제곱.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25t죠. 5로 나누면 마이너스 5t. 얘는 그냥 30이죠. 있는 그대로. 5로 나누면 플러스 6. 고민합시다. 근데 보통 활용 문제는 인수분해가 보통 돼요. 왜냐면 인수분해가 안 되면 답이 루트 나와야 되거든요. 활용 문제에서 루트까지 나오면 너무 역겨워가지고 보통 활용 문제는 진짜 쓰레기 문제가 아니면 루트가 잘은 안 나와. 내가 잘은 안 나온다 했지 아니다 안 나온다고는 안 했어요. 오케이? 근데 6은 얘들아 몇이라면 몇? 뭐 1, 6도 있고 뭐 2, 3도 있는데 2, 3 꽂고 여기 마이너스 나오려면 둘 다 무슨 너스 붙여주면? 마이너스 이렇게 붙여주면 마이너스 2t, 마이너스 3t니까 얘 잘 나오겠다. 그쵸? 그럼 결국 이 친구 같은 경우는 t마 2, t마 3은 0일 거고 t가 몇이거나 몇이다? 2거나 3인데 우리 아무래도 문제에서 원하는 게 처음으로라고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일단 2초일 때가 처음으로 도달하는 순간일까? 3초일 때가 처음으로 도달하는 순간일까? 2초가 처음이겠죠, 그쵸? 따라서 바로 1번의 정답은 2초 라고 써주시면 되겠다. 얘들아, 바로 2번도 살짝 보도록 합시다. 바로 2번은 보니까 동훈아 물로켓이 어디에 떨어졌으면 한다? 지면이에요. 네, 근데 지면이란 곳은 혹시 높이가 100인 걸까 10인 걸까 아니면 높이가 아예 없는 0인 걸까? 0이요. 그렇죠. 일단 지면이라면 높이에다가 0을 넣으라는 걸 해석해보라는 얘기야. 높이에다 0을 한번 넣어줍시다. 그럼 높이에다 0을 넣어주면 그래, 넣어줍시다. 0은 마이너스 5t 제곱 플러스 25t 라고 볼 수 있고요. 뭐 한 마이너스 5 정도 아니 그냥 마이너스 5 정도로 나눠줄게요. 그러니까 얘들아 얘는 t 제곱 마이너스 5t 뭐 이렇게 되겠다. 마이너스 5로 나눠주면. 근데 얘들아 얘는 뭐 그냥 근해공식보다는 공통인 거 있으면 그냥 뭐로 한번 묶어줄까? 그냥 t로 한번 묶어주는 게 어떠한가? 그쵸? 공통인 걸로 묶으면 돼요. 이런 거는 t-5는 0일 거고 그럼 t가 얼마거나? 0이거나 t가 얼마거나? 5거나라고 볼 수 있을 텐데 문제님께서 원하는 게 쏘아 올린 뒤 몇 초 후인지를 구하라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요. 얘들아 당연히 t가 0인 건 아직 물로켓을 이렇게 쏘는데 아직 안 쏜 거야. 아직 안 쐈으면 당연히 높이가 0이겠지. 근데 그렇다고 문제에서 원하는 건 쏘아 올린 지 몇 초잖아? 당연히 이제 0초일 땐 물어보는 게 아니 그건 아직 안 쏜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우리의 답은 0보다는 몇 초로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 5초로 말하는 게 맞지 않을까? 따라서 5초 후라고 생각하시면 이 문제의 정답을 쓸 수 있을 거예요. t는 5초다가 바로 2번의 정답입니다. 네. 거속식. 근데 얘는 우리가 거속식을 해석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 문제에서 식을 주는 구조라서 그래서 우리가 부등식에서 풀었던 거속식이랑은 좀 차이가 있어요. 왜? 그냥 문제에서 다 줘, 식을. 그래서 쌤이 좀 풀만하다는 거야.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 게 아니라서. 알겠지? 8번까지 하고 싶은데 얘들아 뭐 8번은 지금 거의 30분이라서 한번 잘 생각해보고 어려우면 쌤이 좀 봐줄게요. 얘들아 진짜 화내지 말고 한번 들어봐봐. 쌤의 목표는 방학 전에 3-1 딱 끝내고 방학하면서 새로운 거 하는 거거든요. 2차 방정식 다 해보자. 예? 개념편과 유형편 2차 방정식 싹 다 끝내보자. 주말이니까 끝내기. 이걸 목표로 잡읍시다. 조금 많죠? 우리 파이팅 한 번만 해보자 얘들아. 알겠지? 야 근데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거 얘들아 안 밀리고 잘 따라오면 내가 고등학교 때 성적은 진짜 무조건 만들어줄게. 오케이? 우리 여기서 전교 1등이 또 한 번 나왔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내가 만들어줄게. 그냥 잘 따라만 와봐. 알겠지? 나를 욕해 얘들아. 숙제하면 나 욕하려. 같은 저도 이럴 때 여기까지 합시다. 수고하셨어요. 조심히들 가세요.